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김아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이재명은 알았다입니다. 네. 먼저 논문 표지부터 보시겠습니다. 지방정치 부정부패의 극복 방안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인데요. 이 대표가 2005년 성남시장이 되기 5년도 전에 쓴 82쪽짜리 논문입니다. 이 논문 지난 대선 당시 때 표절 의혹에 불거져서 당시 이 대표가 철회하겠다고 했던 그 논문 아닙니까? 맞습니다. 대학 측에서 당시 표절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관심에서 사라졌다가 최근에 논문 내용이 이 대표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겹치면서 재조명을 받고 있는 건데요. 여권이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부정부패 극복 방안을 연구하다가 부정부패를 저지른 다음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까지 연구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내용이 궁금합니다. 논문의 핵심이 뭐죠? 네, 일단 논문은 지방정치 부정부패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안을 제안하는 흐름입니다. 재미있는 점은요, 부정부패 유형을 자세히 분석한 부분인데 이 대표가 수사를 받고 있는 여러 사건과 비슷한 구조가 많다는 겁니다. 선거자금 부분을 언급하는데요. 이 대표는 지방정치 부패는 선거자금 조성 때문에 특혜를 주거나 권한을 행사한다면서 토지개발, 용도 변경, 계획 설계 과정에서 특혜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과 백현동 게이트 의혹이 연상되는 부분입니다. 또 단체장과 기업인의 유착 관계를 지적하면서 특정 기업이나 개인에게 사업적 특혜를 준 뒤에 금전적 보상을 받으려 한다고도 지적을 했는데요.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연결이 되는 지점입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두산건설 등 기업들로부터 현안 해결을 해주고 성남FC를 통해 후원금을 받아 제3자 뇌물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장의 비리교과서 같은 그런 느낌도 드는데 다른 내용은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중앙은 공직자 탄핵이나 해임 같은 견제 장치가 존재하는데 지방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상 유죄 판결 말고는 어떠한 견제 수단도 없는 게 현실이라고 논문에 썼습니다. 이 대표의 논문 내용을 두고 여당 당권 주자인 권성동 의원은 공직자가 되기 전부터 비리를 저지르는 방법부터 연구한 이재명 비리 교과서라고 비판을 했고요. 김기현 의원은 논문대로 엄정한 형선고를 받고 영구적으로 공직 취임을 포기하라고 꼬집었습니다. 예. 법적인 판단 내려질 때 다시 한번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어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해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이재명은 알았다의 느낌표는 교과서 혹은 예언서로 하겠습니다. 네.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 다음 주 수요일 제3자 뇌물 혐의로 소환 조사를 통보를 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변호사비 대납, 쌍방울 그룹 비리 의혹 수사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대표의 논문이 지방정부 비리 극복을 위한 교과서가 될지 자신의 범죄에 대한 예언사가 될지 수사와 법원의 판단이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는 전대로 변경은 꼴대 옮기기입니다. 국민의힘이 당원 100% 투표 그리고 결선 투표를 하는 당원, 그러니까 전당대회 룰 개정을 끝냈는데 이게 불합리하다 이런 주장이 계속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과 안철수 의원이 앞장서서 공개 비난하고 있는데요. 이 두 사람은 대선에 출마한 경험이 있어서 인지도는 높은데 당내 기반은 약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축구하다가 갑자기 골대에 옮기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당대표 뽑는 게 뭐 골목대장이나 친목회장 선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친윤계들이 유승민이나 안철수의 당선을 막기 위해서 전당대회 전에 룰을 바꾼 것 아니냐, 선거 규정을 바꾼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주장인 건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찾아보니까요. 전당대회 전 룰 변경은 여당에도 야당에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과 자유한국당도 전당대회를 앞두고 룰을 바꿨습니다. 현재 비주류 당권 주자들은 일반 국민 상대 여론조사를 없앤 것을 불공정 규칙의 핵심이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여론조사는 과거 2004년 전당대회를 2주 앞두고 갑자기 도입이 됐고요. 당시 박근혜 후보가 대표가 됐습니다. 또 지난해 이준석
이준석 당대표가 선출된 전당대회에서도 전당대회를 한 달 안 남기고 역선택 방지 문항을 적용을 했습니다. 민주당도요, 이재명 당대표를 뽑은 전당대회 전에 당심대 여론조사 비중을 9대 1에서 7.5대 2.5로 변경을 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특정 인물에게 유리하도록 룰을 바꾼 것 아니냐 이런 주장, 지적들이 계속 나오던데요. 당 안팎에서는 누구도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기류가 좀 대다수입니다. 핵심 근거는 확 늘어난 책임 당원 수와 나이대나 지역의 당원 구성이 변한 부분입니다. 2040 표심이 높아졌고요. 지역별 분포가 비슷합니다. 과거 영남 50대 이상으로 대표되던 당원 구성 분포가 달라지면서 표심 예측이 어렵다는 겁니다. 지난해 전당대회 전에 역선택 방지 문항을 넣은 것을 두고 당내 기반이 약한 이준석 당시 후보에게 좀 감점이 될 것으로 좀 예측이 됐는데 결과는 그 반대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도 정해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 전대 룰 변경은 꼴대 옮기기의 느낌표는 당심이라는 꼴대를 통과해야 득점으로 하겠습니다. 네. 친윤에 유리한 룰 변경이라는 주장이 많지만요. 결국 선택은 당원들의 몫이죠. 지난 2014년 박근혜 대통령 집권 당시에 당대표는 친박인 서청원 의원이 아닌 김무성 의원이 된 전례도 있습니다. 당 여론조사를 10년 넘게 분석했던 전문가에 따르면요. 전당대회 직전 몇 개월은 당심의 등락이 좀 크다고 합니다. 그만큼 당원들이 신중하게 총선을 승리로 이끌 사람이 누군지를 고민한다는 건데요. 꼴대 논쟁에서 벗어나 누가 골을 넣을지, 당심을 어떻게 얻을지 본 게임은 지금부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김한인 기자 잘 들었습니다.